4등급이 1등급이 되는 논리영어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접쓰기 파트 볼 거예요. 간접쓰기는 순서 배열 문제, 2문제, 그 다음 문장 삽입 문제, 2문제, 총 4문항이 출제가 되죠. 근데 요즘에 간접쓰기 파트의 문항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문장 삽입 먼저 다뤄볼 거예요. 2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평을 보셨어요. 치르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빅 이벤트 2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해치우신 거예요. 그러면 올해 6평의 데이터가 확보가 됐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6평 데이터 확보하시고 이걸 분석하셔서 9평하고도 비교 대조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올해 6평 39번 문제, 그리고 작년 6평 39번 문제 한번 들여다보시고 올해 9평은 어떻게 나올까, 혹은 수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문장 삽입 문제를 보면 가독성이 좋은 훌륭한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원래 존재했겠지. 근데 거기에서 한 문장을 드러냈겠죠. 뺐겠지. 그러면 그 문장을 우리가 올바른 곳에 이제 고민해서 집어 넣어야 해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장 삽입 문제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일단 제시문이 나와. 빠진 문장이 나오지. 그러면 그 제시문에서 시그널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근데 시그널 힌트는 보통 어떻게 나오지? 첫 번째, 연결어. 그리고 두 번째, 지시어. 이건 평가원이 언제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지. 연결어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지시어도 학습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문장 삽입 문제 설계할 때 들어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제시문에서 시그널 힌트를 찾을 때 연결어가 있나, 지시어가 있나 확인하시고 일단 그 부분에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조나 역접의 연결어가 나왔으면 거기도 체크하시고, 대조, 역접, 우리 연결어 다 공부했으니까 대조, 역접으로 풀어낸다 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읽어봤는데 연결어나 지시어가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냥 편안하게 처음 패러그래프 첫 문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이제 뭐가 흐름이 뚝 끊겼네, 여기서부터 잘 매칭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단의 흐름이 깨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깨졌다는 그 부분, 즉 단절이 된 부분을 찾아서 체크. 근데 단절된 부분에도 아마 지시어 같은 혹은 연결어와 같은 시그널 힌트가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 말고 본문 내에서도 존재할 거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문장 삽입을 풀어야 돼. 근데 푸는데 문장 삽입에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제시문에서 먼저 시그널 힌트를 찾는다. 그것은 바로 연결어와 지시어가 그 기능을 할 것이다. 연결어, 지시어 보이면 있는 대로 체크. 그래서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앞뒤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시그널 힌트를 찾으려고 했는데 없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깨진 부분이 있겠구나 라를 생각하시고 그 깨진 부분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깨진 부분에도 분명히 연결어 내지는 지시어로 아마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건 문장이 하나가 빠졌지만 어쨌든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 맥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 내려오시면 돼요. 읽어 내려오시면서 이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를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적용을 해보시죠. 올해 26학년도 6평 39번 보시죠. 정답률은 43%였어요. 그럭저럭 아주 쉽다, 아주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런데 문장 삽입이니까 일단은 아까 우리가 풀이법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제시문에서 시그널 힌트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파악을 해봅시다. 여기 한정사 디스가 하나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마이콜론 다음에 나오는 연결어 벗이 보입니다. 근데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게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 메이마이트라는 조동사가 역접의 연결어 벗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일종의 양보로 쓰이죠. 그래서 양보를 잠깐 하고 역접의 연결어 벗 다음에 뭐를 주지? 다시 자신의 의견을 주죠. 그럼 다시 자신의 의견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재진술의 기능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문장 삽입에 나왔어. 라는 말은 but 다음에 재진술된 문장이 있잖아. 그러면 재진술되기 전에 이미 한번 진술이 된 문장에 대해 재진술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 시그널 힌트 but을 활용해서 앞 예측을 하고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but 이하의 문장을 해석했을 때 그 해석에서 키포인트를 잡아내고 그 내용이 앞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재진술되어 있다고 하니 이 문장을 먼저 들여다보죠. 들여다봤더니 이 문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이 동사도 되게 흥미로웠죠. 자, relive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를 옥스퍼드 사전에 찾아보면 상상이나 기억 속에서 이미 경험했던 어떤 것을 다시 경험하다야. 그러면 자, 이 뜻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 relive의 뜻은 생각 속에서 다시 경험하다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다시 경험하다야. 그러면 생각 속에서 다시 경험하기 전에 이전에는 뭔가를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 경험한 바를 생각 속에서 다시 경험하다. 이해되셨죠? 이 but 이하가 재진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재진술에서 relive라는 동사의 의미까지 줌으로써 거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아, 여기서 경험한 내용을 앞에 여기서 경험이 됐던 내용이 한번 나오겠구나. 나오고 나서 이게 재진술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보시죠. 그거 하나를 기억을 하시고, 아, 여기도 있지. 아까 얘기했었던 한정사 디스가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벗을 먼저 건드린 이유는 한정사 디스가 여기 정리해 볼게요. 뒤에 이렇게 명사를 데리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명사가 그대로 동일한 형태로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This walking back and forth가 있으면 walking back and forth가 앞에 그대로 똑같은 단어로 동일 조응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아서 유사한 단어를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 한정사 this로 설계되어 있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명사를 동일 조응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paraphrasing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환원이 되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이 명사가 앞에 등장을 하고 그 명사를 혹은 그 상황을 한정사 this가 받아요. 그 명사로.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제시문을 읽었어. 시그널 힌트를 찾아서 체크. 첫 번째는 한정사 this가 하나가 보였고 두 번째는 재진술의 but이 보였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해도 문제는 풀려요. 다만 첫 번째 언급했던 한정사 this가 명사를 데리고 올 때 그 명사 working을 앞에서 그대로 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럼 그대로 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온다? 다른 말로 바꿔서 즉 paraphrasing 해서 등장한다. 정리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재진술이 됐다고 했어. 그러면 재진술이 되었으니까 여기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들이 생각 속에서 다시 경험을 하는 거야. 뒤에 봤더니 상상 속에서 다시 경험한다. 같은 말이죠. 생각 속에서 경험한다. 상상 속에서 다시 경험한다. 뭐를? 발의 움직임을. 됐죠? 그러니까 발의 움직임을 생각 속에서 다시 경험한다. 그럼 발의 움직임에 대한 경험이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나서 아, 나 그거 경험했지 라고 생각 속에서 다시 경험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 파트를 찾으시면 돼. 자, 그 파트를 찾아 나가는데 앞은 좀 요약할게요. 우리가 everyday physical experiences를 해. 이 말은 매일 그냥 신체 활동을 해. 근데 그 신체 활동이 이 글은 수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가 산수, 연산, 산수라고 하지. 수학적인 개념이나 산수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다시 매일 신체 활동을 해. 그게 수학이나 산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예시를 들었고 그러면서 if 절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아이들이 이거는 가주어 이시 되겠죠? 뭔가 뭐가 될까? 5에서 9를 더하면 뭐가 될까를 상상을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할 수 있지? 5 더하기 9는 뭐가 될까? 라고 하면 일단 뭐 해? 9걸음을 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5 더하기 9니까 9걸음을 갔어. 그 다음은 walking 5 more. 5걸음을 더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할 수 있어? 덧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그 얘기가 연산, 덧셈의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을 봤더니 이번에는 14에서 3을 빼고 싶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자, 먼저 14걸음을 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14걸음을 가면 뒤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3걸음을 뒤로 가야지. 그럼 이거는 뭐야? 이제 뺄셈이야. 자, 보세요. 덧셈을 하려면 5걸음에서 9걸음 더 가면 돼. 그런데 뺄셈을 하면 14걸음을 갔어? 그런데 9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걸음을 뒤로 walking backwards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보세요. 걸음을 앞으로 가든 아니면 뒤로 가든 이런 신체 활동을 해서 덧셈 뺄셈의 연산을 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습니까? 신체 활동을 해서 그 덧셈 뺄셈을 기억하고 있다. 발걸음을 기억하고 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얘기해야지. 앞에서 아이들이 still이니까 motionless, 즉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아. 그럼 발걸음이 없다는 얘기잖아. 움직이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데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앞서 말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의 덧셈 뺄셈을 하면서 발걸음을 움직였던 그런 워킹을 기억해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그 발걸음을 생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지금 벗의 재신수를 실어놨다를 통해서 설계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 답이 4번도 많았다? 제일 오답이 많았던 건 3번이에요. 그런데 4번도 한 1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번이 왜 안 됐는지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었으니까 4번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여러 학자들의 논문과 서적에선 지시어 that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이나 희망이나 가정이나 회상일 때 자주 사용합니다. 지시어 that을. 이해됐어요? 다시 상상. 그럼 상상 한번 써볼까? 상상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구체적인 단어로 한 번씩 써봅시다. 희망이면 뭐가 있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가정일 때는 이런 거 쓰면 되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회상일 때는 이제 기억 속에 아까 그 relieve처럼 그런 기억일 때 그 기억이 되는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지시어 this보다는 that을 사용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지시어 that을 이럴 때 사용합니다 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보세요. 앞에 봤더니 if they want 이렇게 해서 if절이 시작을 해. 그럼 여기 체크. 그리고 심지어 if절 내에서 어떤 동사가 등장했어? imagine이라는 상상하다의 동사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럼 상상의 내용 아니야. 야, 5에서 9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9걸음 갔다가 5걸음 더 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정과 상상이 동시에 등장했어. 그러면 이렇게 쌤 체크해 놓은 노란색 이 문장 보이시죠? 이 문장을 받으려면 고민이 되지. 지시어 this로 받을까? 아니면 지시어 that으로 받을까? 자, 방금 보셨죠? 상상과 가정의 내용일 때는 지시어 뭐를 받아? that으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 혹시 지문이 단절이 되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잖아. 그랬을 때 여기는 아니겠다라고 4번은 바로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지시어 that을 언제 쓰는지에 대한 그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해되셨죠? 따라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재진술이 된 but의 내용을 중점으로 앞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 예측 지점은 여기 앞에서 발걸음에 대한 경험이 if절 그 다음에 but 다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this가 walking back and forth를 데리고 왔다. 도 물론 돼요. 여기 walking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walking이 보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문장 삽입을 바라봤을 때 한정사 this가 명사를 데리고 올 때 그 명사 walking을 이처럼 그대로 주는 케이스는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패턴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연결어 but이 다음에 재진술을 한다. 그 내용을 통해서 앞예측을 할 수 있다로 푸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어휘, relieve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명사 that 이것이 this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that은 어떨 때 주로 쓰면 좋은지까지 내용 파악을 하고 계시면 문제의 오답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이번은 6평 39번인데 작년 문제예요. 근데 정답률이 아마 20%가 안 남았을 거야. 19점 몇 %일걸요? 자, 그럼 정답률이 20%면 진짜 극악의 난이도였단 얘기인데 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웠고 그리고 올해 6평과 대비했을 때 올해 6평에서 아까 this walking back and forth를 보셨죠? 근데 그거가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한정사 this가 명사 데리고 왔을 때 그 명사를 앞에서 동일조응으로 찾아낼 수가 없다. 그런 케이스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마 한정사 this를 가지고 문제를 설계해서 구평이나 수능에 나올 때는 이러한 케이스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제시문을 보시죠. 자, 제시문 봤더니 한정사 this가 나왔어.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의미 없어 라고 지금 끄어버렸잖아요. 자, 왜냐하면 한정사 this가 명사 데리고 나온다 한들 이 명사인 involvement, 즉 개입이라는 명사가 앞에 똑같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개입, 즉 액티브한 개입이 다른 말로 바꿔서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을 부분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는 환원이라고 하지.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그 환원된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냥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involvement를 찾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똑같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환원이 된 부분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 개입이 어쨌다는 거야. 개입이 어쨌다는 거야는 서술어 파트에 나와 있겠지. 개입이 이렇게 심미적인 과정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품을 이해하는데 reflection on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봅시다. 제시문에서 시그널 힌트를 찾는다. 그런데 지금 한정사 this 외에는 별게 없어요. 근데 한정사 this가 명사 내리고 나오면 그 명사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등장한다. 근데 바꾸어서 등장을 하되 그 명사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서술어 파트에도 좀 집중을 하시고 그 내용까지 기억하시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개입은 심미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이 정도 들어가시죠. 반가운 게 나왔죠.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대조를 학습을 했을 거예요. 대조는 연결어를 줘. 그런데 작년에 연결어를 다 뺐어. 그래서 이게 대조인가 싶은 거지. 하지만 연결어를 빼더라도 글이 대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의 신호를 주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전치사구 대조지.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전치사구 대조니까 전치사구가 한 번 더 나와야 돼. 어디에 나왔을까? 여기에 있네요.
보시면 지금 전치사구 대조를 통해 3번쯤에 대조의 연결어가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없어. 근데 없어도 대조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대조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떤 화제가 있어. 화제가 어떠어떠하다. 속성. 그러면 화제도 달라지고 속성도 뭐해? 달라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대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매우 구상주의적인 그림들. 그럼 구상주의 그림 얘기하는 거야. 됐죠? 써볼까? 구상주의 예술 혹은 그림들. 그럼 아래는 뭐야? 구상주의 아니겠지? 뭐가 나와? 표현주의 작품들이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지? 달라지니까 표현주의 작품. 이해됐죠? 하나는 구상주의, 하나는 표현주의. 이걸 다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뒤에 구상주의가 어떠어떠하다, 표현주의 어떠어떠하다의 내용이 같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자, 좀 요약해 봅시다. 구상주의 작품들은 보면 일상생활과 닮아 있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주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과 닮아 있어 하면 안 되겠지. 그럼 다른 거 찾아야지. 자, 봤더니 부조화스러운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해됐어요? 부조화스러운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키워드는 부조화스러운 방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달라 지금. 뭐하고 달라? 구상주의 그림들에서의 속성과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대단히 disquieting,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표현주의 작품 같은 경우는 inharmonious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단어 보셨는데 뭐가 떠올라야 할까? 얘는 그리고 얘는 전부 다 마이너스 뉘앙스의 언어예요. 마이너스 뉘앙스의 어휘들이야. 왜? 조화로워, 그 다음 불안하지 않아, 편안해 라는 건 플러스적인 뉘앙스의, 플러스 뉘앙스의 어휘지. 근데 그거의 반대잖아. 그럼 마이너스 뉘앙스의 어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대조하면 먼저 나온 항, 나중에 나온 항, 나중에 나온 항에 방점을 두고 글이 전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까지 제시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4번 앞까지 읽어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액티브한,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뉘앙스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왜?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박아져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조를 아직 발견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더 가야 돼요. 자,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thus가 나왔네. thus는 인과병렬의 연결어죠. 여러분, 콩을 심었어. 따라서 콩이 나와야 되겠지. 팥 심으면 따라서 팥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뉘앙스를 봤어. 왜? 표현주의 작품은 이렇게 inharmonious, 그 다음에 disquieting 해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심어놨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즉 문제점이 있어? 그러므로 뒤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thus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지만 뒤에서 뭐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대한 해결책? 이 마이너스에 대한 해결책을 thus 다음에 제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는 표현주의 작품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어? 좀 부조화스럽고 그 다음에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마이너스 뉘앙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이 좀 덜 읽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독자나 아니면 보는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심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작품을 바라봐야 돼.
보세요. 심미적인 태도가 요구됩니다. 라는 말은 좀 강한 어투예요. 심리적인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뭐 하려면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작품 전체를 이해하려면 심미적인 태도가 필요해. 그거 누가 해야 돼? 뷰어하고 리더가 해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is needed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의 강한 어조로 보이죠. 여러분, 심미적인 태도 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없어? 여기 있지. 심미적인 과정, 심미적인 태도 보이죠?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지. aesthetic attitude가 언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걸 this active involvement로 받아야 돼. 이해했어요? active involvement가 그대로 나와 있어? 아니잖아. 어떻게 나와 있어?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당연히 독자와 뷰어가 하는 걸 거 아니야.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심미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체 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여기에 들어가서 그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심미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논리적으로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들어가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이 문제는 제시문에서 일단 시그널 힌트를 찾는다. 그것이 한정사, this, 그 다음 명사, 그리고 명사가 환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나 높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읽어 내려오시면 돼요. 내려오는데 친숙한 공부하셨던 대조의 기법이 보일 거예요. 전치사구 대조로 글의 구획을 나눠놨지. 근데 이제 우리가 손을 대야 하는 구획은 어디가 되겠어요? 표현주의 작품을 다루고 있는 이 내용 파트에서 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면서 동시에 아까 this active involvement도 봤고요. 한정사 명사는 봤고요. 여기 thus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적인 뉘앙스를 지금 해결책으로 thus 이하에서 제시하고 있어. 그 파트가 지금 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흐름의 글이었습니다. 자, 올해 6평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대단히 어렵다고 느껴질 것이고 그것은 정답률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제 생각에는 한정사 this가 명사를 데리고 나오더라도 그 명사가 언제나 환원이 되어서 그러한 케이스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올해 6평과 같은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6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재진술 파트를 보고 앞을 예측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문제를 설계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작년 문제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부분은 이렇게 환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무엇이 명사가 환원이 되어서 앞에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정사 this가 데리고 온 명사가 들어가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문장 삽입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